부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남친의 축구 설명서. 저 싫어요. 제발. 아니 우리가 남친은 몰라도 남자인 것만 맞잖아. 아, 남자와 남친은 큰 차이입니다. 예. 모든 생물학적인 남자가 남친은 아닙니다. 오 예리한데? 예. 많은 분들이 축구를 요새 좋아하시고 또 많이 아시니까 다들 이제 저희가 축구 설명서 하는데 나 저거 알아 이렇게 또 계시는데 한 번쯤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혹은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쭉 모아서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축구를 보거나 중계를 듣거나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거 포메이션. 아. 그죠?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442? 네. 뭐 352? 네. 4231? 숫자로 뭔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메이션은 그러면 좀 쉽게 숫자로 표현되는 것까지는 알았어. 네. 352 오케이 그게 포메이션이야. 네. 그럼 그 포메이션은 뭐예요? 개념? 정의? 뭐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틀. 그 팀이 나설 때 수비 숫자를 몇 명 가져갈 건지, 공격 숫자를 몇 명 가져갈 건지, 미드필더 숫자를 몇 명 가져갈 건지 그걸 정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장에 세워놓는 거겠죠. 네. 야 니네 포백 써. 그래서 미드필더는 4명, 공격은 2명. 그러면 수비 넷, 미들 넷, 공격 둘.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수비부터 4명이니까 4, 미들 4, 공격 둘, 4, 4, 2. 반대로 여기는 보니까 대충 느낌이 433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수비부터 넷, 미들 셋, 공격 셋. 3톱. 네. 그러면 이제 433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 442 그러면은 여기가 4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비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것도 물어보신다. 왜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면 1, 4, 4, 2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예, 요새 네덜란드 쪽이 그렇게 많이 하죠. 예, 있어요. 골키퍼도 사실상 필드 플레이어처럼 요새는 활용을 하면서 가날 감독이 항상 포메이션 얘기할 때 1, 4, 4, 2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 4, 3, 3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가 포메이션을 1부터 얘기한다고 에이 야 너 추갈못이지. 야 골키퍼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많이 빼고 얘기하지만 넣어서 얘기하는 것다고 해서 추갈못은 아니다. 그렇죠. 넣어서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볼 플레잉 골키퍼라면은 1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또 어려운 거로 가고 있어. 볼 플레잉 이런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볼을 다루는 노이어 같은 친구들은 그렇죠. 예, 에데르손이라던가. 충분히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하기 때문에 강조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포메이션은 하나의 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철사로 골격 만들어가지고 찰흙 붙였던 거 있잖아요.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 철사지. 네,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포메이션. 어떻게 생겼냐? 네. 아, 배치시켰냐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그 스케치 하잖아. 스케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물감으로 그리죠. 스케치가 포메이션이야. 네. 음식으로 하면 어떻게 좀 더 음식 좋아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카테고리 떡볶이, 스파게티, 예, 라면. 예,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라면을 또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무슨 라면, 예. 무슨 스파게티, 예. 무슨 김밥.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은 전술이죠. 그러니까 포메이션과 전술은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철사를 골격을 어느 정도 하면 그 기본 골격은 유지되겠지만 네. 내가 찰흙을 이만큼 붙여. 아니면 난 그냥 얄쌍하게 붙여. 네. 그 다음에 색깔도 어떻게 칠하냐에 따라서 다른 인형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모양이. 전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메이션이 같아도 축구는 달라지죠. 그래서 뭐 각각마다 세부 전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죠. 맡기는 역할들도 조금 달라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포지션에서 나온 어떤 폼이나 형태라고 한다면 전술은 영어로 다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틱. 그렇죠. 그래서 포메이션과 태틱은 좀 다르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442 전술, 352 전술 이거는 엄밀히 굳이 따지면 잘못 말이죠. 442 포메이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술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죠. 거기다 요새는 뭐 하이브리드도 많이 쓰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뭐 한쪽 풀백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붙여 들어가죠. 백스리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전술인 거죠. 그렇죠. 이게 포메이션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442인데 예전에 98 프랑스 월드컵 때 뭐 브라질이나 네. 프랑스의 442 이런 거 정말 무지막지한 공격적이지 막 여기 있는 친구들 막 다 올라가라 그러고 이렇게 다 공격 가담을 하면 센터백은 실제로 수비는 한 2명 정도. 네. 근데 아틀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의 442는 두 줄 수비 이렇게 붙여서 네. 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같은 포메이션도 어떻게 운용을 하냐에 따라서 전술은 달라. 축구는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부버지가 좋은 얘기를 했던 게 스파게티야. 근데 나는 예를 들면서 난 나폴리 스타일로 주세요. 나는 뭐 피렌체 스타일로 주세요. 전 밀라노 스타일로 주세요.
어떻게 음식을 셰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축구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포메이션과 전술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전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포메이션을 3개로 나눠서 많이 불렀잖아요. 4-4-2, 3-5-2, 뭐 4-3-3. 근데 요즘은 4개로 사선으로 분류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4-1-4-1, 아니면 4-2-3-1 뭐 이런 네. 식으로. 왜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술이 더 세분화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할 분담도 조금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측면이면 측면, 그리고 중앙이면 중앙, 그리고 또 이제 공격, 미들, 수비 이렇게 딱 나뉘어졌거든요.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사이가 한동안은 상당히 유행을 했던 거예요. 벵거 감독도 얘기했었는데 각각마다 이제 맡을 수 있는 구역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네. 거지. 경기장을 나눴을 때. 그래서 역할 분배도 가장 쉽다. 아. 자기 이 지역만 맡으면 되게 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티테제로 4-2-3-1이나 이제 4-3-3이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4-2-3-1이면은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그러면 이 선수를 누가 막냐는 거죠. 이 4명 중에. 오케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생기는 거야. 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이걸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싸워. 넷이서 싸워. 서로 미루게 되죠. 야, 너 네가 마크해야지. 야, 뭔 소리야? 네가 커버해야지. 네가 마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그러면 포메이션을 조금은 더 다양하게 가져가 보자. 그런 사이 공간을 덜 주기 위해서. 네, 그런 사이 공간의 문제도 있는데다가 중원이 3명이 돼버리니까 숫자 싸움. 숫자 싸움에서도 앞서게 되는 거죠. 네. 이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숫자 싸움에서도 이게 더 용이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4-3-3이라던가 4-2-3-1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축구는 결과적으로 공간과 숫자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차피 축구 경기장의 사이즈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11명이 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간, 숫자를 어떤 공간에서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4-2-3-1을 쓰기도 해서 다양한 공간에 커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물론 갈수록 포메이션보다는 기본적인 세부 전술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 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약팀일수록 더 그래서 이제 약팀들이 사사이를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선수한테 세부 전술들을 지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최대한 공간을 죽이는 식으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틀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포메이션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이러진 네, 않죠. 그렇죠. 예, BBC나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을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지는 그렇죠, 않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요새는 더 중요하죠. 그렇죠. 공격 시에는 어떤 전술, 수비 그렇지. 시에는 어떤 전술 이렇게 그렇지.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공격 시에는 투백에 그리고 공격 채널을 5명으로 해가지고 공격 채널이라고 하는 건 공격을 할 때 이제 몇 명이 쓰느냐를 이제 공격 채널이라는데 5채널로 했다면 공격의 그 루트를 5개 채널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요거까지 가면 이제 너무 저거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예. 이렇게 하고 뭐 수비 시에는 뭐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뭐 그만해. 이런 게 재밌잖아요 원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이런 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긴 기본적으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수비인데 여기가 이제 풀백 네. 풀백 여기가 센터백. 예. 근데 예전에 포지션의 이름이 여기도 그냥 풀백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예. 그래서 여기를 센터 풀백이라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줄여서 여기는 센터백, 네. 여기는 풀백. 근데 풀백을 포함해서 만약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DF. 네. 근데 만약에 3백을 써요. 이런 식으로 3-5-1을 쓴다고 네. 볼게요. 그러면 여기 윙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에메르송 로얄. 그렇죠. 여기 세센형. 만약 포백일 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그냥 당연히 수비수로 분류되는데 그렇죠. 윙백, 3백 쓸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윙백 되는데 윙백, 풀백, 백은 백이지만 이때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DF, MF, FW로 구분할 때는 여기는 미드필더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형태가 올라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윙백은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풀백은 수비로 분류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미들. 그리고 여기는 포워드로 분류되는데 예전에 간단했거든. 너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네. 뭐 중앙 미드필더냐 이 정도에서 되다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축구가 복잡해지는 거야. 네. 막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얘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얘가 위아래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어들이 막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너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너무 하면 길어져요. 네. 뭐 여기까지 이렇게 활동량을 가져간다. 저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네. 우리 박스부터 상대 네. 박스까지 움직여서 박스 투 박스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볼 뿌리는 선수면은 후방 플레이메이커라고 얘기도 하고. 플레이메이커는 위로 가야 되는데 상대가 압박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예. 오 여기서 플레이를 못 하겠어. 그러면 압박이더라 밑으로 내려와. 대신 여기서 볼줄이 있어서 앞쪽으로 찔러줘. 이걸 후방 플레이메이커. 네.
피를로가 정말 미쳤던 선수죠. 그렇죠. 예. 여기 있는데 미드필더가 너 상대가 밀집을 가운데다 하면 윙으로도 좀 벌려봐. 네. 얘가 올라올 때 좀 도와줘. 그러다가 몇 잘- 수비할 때는 들어와서 네. 여기서 수비에 이거를 잘- 몇 잘라. 예.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제 수비하는 선수는 또 이제 앵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센터백도 사실은 분류하려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커맨더 많죠. 형도 있고 예. 파이터 형도 있고 리베로 있고 예 그리고 스위퍼 있고 스토퍼 있고 요새는 볼 플레잉 센터백도 있고 와이드 센터백도 있거든요. 개념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커맨더 형은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선수죠. 여기 오케이. 중앙에서. 그다음에 스위퍼 같은 경우는 백스리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스위핑 해주는 거. 이 두 명이 맨마킹을 나가지고 스토퍼 여기서 이제 뚫리면은 이 선수가 이제 스위핑을 해주는 걸 스위퍼라고 했는데.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공격수가 오면 야 얘네 스톱 시켜. 예. 스톱 시켜. 스토퍼. 빠지면 너 쓸어내. 예. 스위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스위퍼하고 리베로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위퍼는 스위핑에 더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게 카데나치오의 이제 원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위아래로 볼트처럼 예. 잠가버리는. 리베로는 숫자가 하나 남네? 얘네들이 잡아줬네. 공격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켄바워가 리베로가 된 거죠. 그렇죠. 물론 리베로라는 개념을 공격도 자유롭게 가삼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친구는 어떤 공격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네. 개념이지 그렇죠. 리베로를 공격하는 수비수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의미로 선수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리베로라는 쓰이는 거죠. 요즘은 거의 풋백으로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볼 플레잉 센터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볼 끌고 나가는 선수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백스리 많이 쓰는데 백스리 공격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좌우가 풀백처럼 올라가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와이드 센터백이라고 하죠. 예, 벌려가지고 예. 예전 셰필드가 했던 예. 형태죠. 이렇게 쭉 있어 오버랩 들어가든지 측면 쪽으로 네. 벌리는. 요새 그 그바르디올이라던가 콘테 감독이 원하는 왼쪽 센터백이 바로 이런 와이드 센터백이죠. 네. 볼 그리고 플레잉이라던가. 만약에 이제 포백을 쓸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예. 내려와서 여기서 후방 빌드업을 도와줘. 왜냐면 후방 빌드업 많이 하니까 축구가. 예.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오면 라볼피 하나. 예. 자, 그런데 포메이션의 용어는 여기 간략하게 한번 해보고 포지션의 몇 가지 약간 오리만 좀 잡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사실 축구에 워낙 일본식 조어가 많아서 사실 이거 톱으로 부르는 것도 다 일본식 용어예요. 네. 원톱, 투톱, 쓰리톱, 투. 예. 그냥 포워드나 스트라이커나 이렇게 부르면 예. 되는데. 예. 백도 원래는 포백, 쓰리백이 아니고 백쓰리, 백포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여기 이제 사이드 어태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 이거 일본식 표현입니다. 사이드 어태커. 그다음에 플레이메이커를 이제 게임 메이커. 그런 그게 표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독일어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독일어가 슈필마허라고 하거든요. 독일어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용어가 옛날에 클래식한 용어에서 많이 변주는 돼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어떤 포워드의 개념으로 요즘 골을 넣는 거다기보다는 그렇죠. 메시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네. 메시를 고전적인 클래식한 포지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자유롭게 움직임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포메이션 어쨌든 11명이 골키퍼 포함을 해가지고 쓰는 대형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네. 틀. 그래서 이제 이건 전술과 좀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사사이어도 만약에 지켜서 있으면 수비적인 혹은 요즘 요렇게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에피소드도 이렇게 쓰는데 네. 맨시티도 이렇게 쓰고 네.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 네. 왜요? 숫자 싸움 늘리기. 숫자 싸움을 늘리고 후방 빌드업을 강화시키고 상대가 역습 칠 때 차단하고 네. 이러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사이지. 네. 포메이션이 같아도 전술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유 퇴장당했네. 아유 퇴장당했네. 네. 어유 부상당했네. 네. 여기가 이제 다이어야 급동. 네. 갑자기 똥 마려가지고 경기장을 이탈했네. 그러면 둘레 여섯 7명이죠. 네. 퇴장 미 부상 미 급동으로 선수가 빠졌어. 7명 남았어요. 경기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명까지. 가능하죠. 7명까지는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갑자기 자기를 쳐다본다고 해서 빡쳐가지고 나 경기 안 뛰어도 나가버렸어. 자 그럼 경기장에 남은 멋있어. 사람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주심은 그냥 끝내버려요. 네. 경기 중단을 선언하고 이 경기를 어떻게 결과를 끌어낼지는 경기위원회가 따로 열려요. 경기 이후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선수가 이렇게 빠졌는지를 보고 합당하게 결정을 합니다. 몰수패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경기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진짜 6명으로 경기 못하겠네. 예. 지난 시즌에 그 벤피카하고 어느 팀이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코로나로 대거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상 후 빠지고 골키퍼가 수비형 미드필더 서고 이랬었잖아요. 맞아, 골키퍼 맞아. 2명 나와가지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 경기 쓸수 하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몰수패 당했었죠 벤피카한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포메이션의 뭐 변천사나 포메이션의 전술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러면 또 너무 복잡한 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대체적인 포메이션과 전술의 차이 그다음에 어떤 대형 위치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가 남친 축구 설명서 나중에 심화편으로 한번 더 돌아오겠습니다.